교육 전문직 시험을 준비할 때 교육학 공부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전문직 시험을 준비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은 굉장히 지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우리 선생님들도 교육부의 계획서, 그 다음에 교육청단위의 기본 계획들을 암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주요 공문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지침이나 규정 같은 것도 굉장히 숙지하시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궁금한 게 있었어요. 교육학 공부는 하고 계신가? 그때 근데 어떤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육학 공부가 필요한가요? 우리 대성 쌤이 좀 답변을 좀 해주세요. 저는 교사나 교육 전문직이나 이런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교육학을 바탕으로. 그래서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교육부 계획이나 이제 교육청단위의 계획들을 아무리 달달 외워도 이게 어떤 논술이나 그리고 면접이나 토론 때 연결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업들을 병렬식으로 나열하고 있는데 그걸 왜 나열하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그 교육 정책들의 본질, 저는 두 가지 차원, 우리 대성 선생님이 말씀해 주는 것처럼 본인이 갖고 있는 교육 철학, 그리고 그 교육 철학을 타당하게 펼칠 수 있는 교육학 베이스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대성 선생님은 뭐 교육학 이론 중에 이제 실제로 전문직 논술이나 토론을 할 때 유용하게 활용하신 것들이 있으셨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인데요. 좀 구성주의 교육 철학에 대해서 근데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학습을 하고 지식의 위계를 세워간다는 거에 대해서 좀 토론에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자기소개에 있어서도 이제 교육자의 철학, 이런 학생 중심 철학, 뭐 이런 것들을 좀 이게 좀 참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제 교육청 단위에서 어떤 현장 중심 수업 지원 계획이 나왔다. 거기에서 배움 중심 수업이나 학습 참여 수업이 나왔다. 그러면 그 수업에 대해 있어서 철학을 구성주의 철학을 갖고 연결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우리 수험생조차도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교육에 대한 믿음, 철학들을 사실은 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교육학 이론을 접목시키는 것들이 필요해요. 심지어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명언집을 외우듯이 교육학자들이 말한 주요한 이제 명문장들을 외우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많고, 저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 사업에 대한 그런 것들, 지원 방안에 대한 것들을 이제 교육청 계획을 외울 때 전혀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켈리의 동기 이론 같은, 그리고 이제 비코츠키의 지식에 대한 비계, 이런 것들을 이제 연관지어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교육학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학 단독으로 활용된다기보다는 이제 수험생의 교육 철학과 그리고 교육 정책과 연결지어서 활용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기초학력을 맡고 있는데 3월 평등한 출발선을 위한 진단 활동을 되게 강조하고 있어요. 이 진단 활동이 강조되는 것도 교육학 측면에서 보면 정확한 진단과 거기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중요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학습 중간중간 과정에 학생들과 스스로 진단하고 그거에 대해 반성하는 과정이 학습적인 효과가 엄청 뛰어나다는 게 이제 교육학 쪽에서도 이미 인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전문직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어떤 하나의 계획서에 그리고 작은 부분에 이제 매몰되기보다는 교육이란 큰 테두리 안에서 본인의 교육 철학을 세우고 교육학에 대한 개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그 이후에 이제 교육 계획을 볼 때 이제 접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예전에 이제 교육 전문직 관련은 아니고 이제 우리 예비 교사들을 대상으로 이제 토론을 한 적이 있었는데, 대성 선생님한테 물어볼 것 같아요. 우리 수업 시간에 모든 편성을 하잖아요. 동질 집단, 이질 집단, 어떻게 편성하는 게 좋을까요? 그럼 이렇게 할 때 경험을 바탕으로만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교육학적으로도 첨예했던 주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교육공학에서는 이질 집단이 더 효과적일 때가 있다. 왜? 협력 학습을 하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자극이 된다라는 학자도 있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동질 집단으로
그 팀의 이런 결과물을 이끌어낼 때는 동지 집단이 더 협력이나 수준이 맞기 때문에 더 뛰어나다라는 또 그런 교육 연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지식이나 기능 습득에 있어서는 이제 동질 집단이 좋고, 그리고 우리가 토의 토론식이나 어떤 상의 사고를 발현할 때 학생들의 지식의 흐름이 필요하다. 이럴 때는 이질 집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질 집단에 대한 그 부분은 사실은 이제 우리 하브루타식 수업 알잖아요. 스스로 어떤 지식의 습득에 있어서 가장 상위의 개념이 사실은 강의식 주입식 수업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가 교수자가 돼서 지식을 설명할 때, 가르쳐 줄 때 배운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질 집단이 필요한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들은 이해의 측면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교육학에 대한 이해. 저도 아까 수업 말씀하시는데 똑같은 수업도 어떤 모형을 가지고 근데 검진된 모형을 가지고 내가 적용하는 거랑 모형 자체가 없이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구성하는 거랑은 확실히 효과도 다른 것 같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성찰이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래요. 이제 어떤 전문적인 논술이나 어떤 토론 그리고 집단 면접에 있어서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기본적인 토대는 교육학 베이스가 숨겨져 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대성쌤 그거 기억나죠? 그 달걀에서 병아리가 나올 때 스스로의 힘으로만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탁 동시를 그렇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측면이죠. 어떤 논제가 주어진다라면 그 논제에 대해서 교육학적 입장과 자신의 입장이 필요한 거죠. 우선은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뿌리를 알 수 있기 위해서 교육학 공부가 필요하다. 단순히 이제 임용고사나 뭐 대학의 교육과정 뭐 그런 시험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교육학은 우리 학생 교육에 적용할 수도 있고 응용될 수도 있고 특히 교육 행정에서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존경하는 이제 분이죠. 저희가 이제 교육 전문직 공부를 할 때 사실은 참고할 수 있는 자료도 없었고 굉장히 막막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분께서 도움을 주셨는데 그분은 매일매일 일기를 교육에 대한 고민으로 풀어가셨거든요. 근데 그게 단순히 일기에서 머무르지 않은 거는 교육학적 이론에 대한 그리고 그 교육학적 이론을 현장의 교육 상황 그리고 교육 정책과 연결을 지었거든요. 그걸 매일매일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짧은 논술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됐었던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교육학에 대한 기본 이해는 꼭 가져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교육 환경이 너무나 변화무쌍하고 위기 상황이에요. 망망대해 배 하나가 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를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때 교육은 다시 교육으로 풀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토론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본인의 의견과 주장이 힘을 갖기 위해서는 그거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배경이 필요합니다. 그게 아마 교육학이 그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교육학적 이론들이 검증되고 논의되고 연구되었던 주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학 공부 하시라는 말씀이죠? 그럼요. 네. 우리가 모든 활동에 있어서 연구는 같이 함께 병행해야 되는 게 그렇죠.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 계획서 하나 더 외우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거, 체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